최근 연구에서 R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도 함께 R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자료로 R을 소개하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에서 볼 내용은 R을 소개하고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시작하는 과정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R은 처음에 그 뉴질랜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R 이전에 S 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S 언어가 R과 이제 같은 형태고, 저도 처음에 R을 공부하기 전에 S를 사용했어요. 그랬는데 R이 이제 상업용 프로그램이 되고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했어요. 버튼만 클릭하면 되는. 그렇게 되면서 그 S 언어에 있던 거기 개발하던 팀들이 나와서 R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R은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로서 통계 함수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또 그 함수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R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연구 과정에 또는 뭐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그것을 묶어서 패키지로 구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검증받고 그 이후에 이제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R은 이제 기능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R은 어떠한 OS에서도 설치 가능하다. 윈도우즈, 매cin토시, 리눅스 버전이 다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언어에 가까운 문장 형식으로 자동화가 비교적 쉬움. 얘기는 이제 프로그래밍이 쉽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 프로그램 언어에는 컴파일 언어랑 스크립트 언어가 있는데, 컴파일 언어는 C 언어처럼 프로그램을 다 이제 코딩한 다음에 그것을 전체 프로그램 덩어리를 실행을 시켜서 오류가 나면 이제 어디서 나는지를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언어인데, 컴파일이 된 후에 오류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R은 스크립트 언어라 라인별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오류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 언어보다는 공부하기 쉬운 언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좋은 것은 헬프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다가 어떤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는 그 함수를 어떻게 그 명령어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거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헬프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예제까지 나와서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R과 또 다른 언어들을 비교한 자료인데, 그냥 보면은 R은 모형을 만들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쉽고,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돼야죠. 참, 인터페이스는 쉽지는 않죠. SPSS나 제가 스타타는 안 써봤지만, 그런 SPSS는 버튼만 클릭해서 분석 방법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다 파라미터만 적절히 넣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R은 다 그거를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쉽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익숙해지면은 어떤 틀에 박힌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은 매우 강력하다. 데이터를 편집하는 게 이제 쉽죠. 프로그램이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은 당연히 파워풀하죠. 계속 업데이트되고 고급 성능들도 추가가 되고, 뭔가가 연구 트렌드가 생기면은 그것에 맞는 어떤 패키지들이 개발이 되어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GEO 데이터의 어레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미 그거는 예전에 어레이 데이터를 바로 GEO에서 불러들여가지고 두 군간에 다르게 발현한 유전자를 찾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NGS 데이터다. 그럼 NGS 데이터에 최적화된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되고, 또 요즘 많이 사용하는 머신러닝, 그럼 머신러닝의 메소드들만 묶어놓은 또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불러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아래 기본만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연구 트렌드에 따라서 다 한 번씩 사용해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언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래픽도 좋고, 그건 이제 그려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픽은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뭐 그래픽 전문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래서 다 해결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얼마나 내가 옵션을 찾아서 그래프를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래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리는 그림도 있지만 옵션을 넣어서 뭐 컬러를 넣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넣거나 아니면 레전드를 넣는 것도 그래프 안에서 넣는 방법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옵션을 많이 잘 활용하면은 그래픽은 진짜 그러니까 고해상도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은 이제 무료다, 오픈소스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장점 같아요. 어떠한 컴퓨터에서도 내가 작업할 때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되니까. 시작하는 방법은 R 사이트에 가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R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미러 사이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R을 다 한 곳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받게 되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뭔지를 물어보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베이스라는 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R을 설치하게 되면 같이 포함돼서 오는 패키지들만 들어있는 것이 이제 베이스예요. 그래서 베이스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연구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이제 패키지들은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운을 받아볼게요. 다운받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거는 구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구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냥 R이라고 한번 입력을 하고 치게 되면은 맨 앞에 R 프로젝트가 나오죠. 그럼 이 사이트를 그냥 들어가게 되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클란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미러 사이트예요. 이게 다운받을 수 있는 미러 사이트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 사이트가 네 곳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먼저 바로 전에 여기서 받았었나 봐요. 크란 영남대학교 같아요. 그래서 영남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OS별로 리눅스에서 사용할 건지 매cintosh에서 사용할 건지 윈도우즈 사용할 건지 적절한 걸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면 베이스가 있고 컨트리뷰트가 있고 월드 컨트리뷰트하고 R 툴스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R을 설치할 때는 그냥 베이스만 받으면 돼요. 베이스만 받으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펑션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좀 더 고급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어떤 패키지들은 컨트리뷰트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다운받아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지금 R이 4.1.0인데 이거를 이제 설치하면 됩니다. 다운받아서 바로 설치하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PPT에다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R을 스타트하고 다운받아서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이모티콘이 뜨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모티콘이 뜨게 됩니다. 지금 4.1.0인데 벌써 몇 번을 다운받았나 봐요. 벌써 2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모티콘들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이 중복되는 설명인데, 구글에서 R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란에서 미러 사이트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이 당시에 미러 사이트는 5개가 있었네요. 지금 링크했을 때는 4개였는데 이 중에서 적절한 곳에서 다운을 받고 OS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OS에 맞는 것, 이 파일을 만들 때 버전은 4.0.5예요. 지금 4.1.0이죠.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키면 BS를 해서 이런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창이 뜨는 거는 한번 또 다시 볼게요. 바탕화면에서 이제 R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는 원래 이 R
처음에 R을 사용할 때 이 화면이 익숙해서 이거를 사용하는데 R 스튜디오라는 걸 사용해도 돼요. 그건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그 프로그램이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어요. 우선 이번에 우리가 이 자료를 갖고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갖고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R 스튜디오를 설치하더라도 R은 설치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연동이 돼서 R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더니 폰트가 너무 좀 작아서 폰트를 좀 키워볼게요. 편집에서 구위 설정에 들어가서 사이즈를 한 14 정도로, 지금 컴퓨터 모니터가 크니까 14 정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스크립트 언어니까 여기를 컨솔이라고 해요.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그런 창, 컨솔이라고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는 뭐 A는 1, 스크립트 언어니까 바로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 얼마니, B가 얼마니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C는 만약에 A 플러스 B라고 정의를 한다면 C는 또 얼마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뭐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한 걸 계속 컨솔 창에다 이렇게 한 줄씩 쓸 수는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모아서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스크립트라고 해서 스크립트 열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스크립트를 만든 게 없죠. 그래서 새 스크립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런 거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A는 이제 바꿔볼까요? 값을 B는 7이라고 하고 C는 A 플러스 B라고 하고 C를 한번 보자. C만 찍는다는 건 C를 프린트하라는 의미랑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명령어를 전부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에서, 갑자기 오른쪽 버튼이 안 먹죠?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할게요. 원래는 오른쪽 버튼, 이거 오류가 가끔 이런 오류가 나는데 이게 오른쪽 버튼이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 카피 페이스트 했는데 지금 카피가 안 돼요. 지금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 이게 여기 떠 있네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선택 영역 실행이 나와요. 그럼 바로 가서 C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화면이 지금 공유하면 화면에 뜨질 않아요. 이게 원래 이 안에 떠야 되는데 그 화면이 저쪽 지금 스크린을 2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쪽 스크린에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화면이 여기 가서 뜨는지 모르겠네요. 화면 프로그램만 모아놓은 이거를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고,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할 때는 확장자를 R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R을 사용할 때는 지금 작업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그 폴더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디폴트로 작업하고 있는 내가 어디인지 물어보는 명령이 get working directory라는 게 있어요.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소괄호 열고 닫아지는데 get working directory를 하게 되면 이런 폴더로 들어가게 돼요. users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도큐먼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작업할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지정한 데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다시 지울게요. 그 작업으로 폴더를 바꿔줘요. 그 작업하는 폴더를 바꾸는 방법은 작업 디렉토리 변경해서 로컬로 들어가서 지금 이거 여기다 통계하기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R 소개라고 거기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처럼 새 스크립트를 열어서 해도 되고 스크립트 열기, 내가 테스트를 해놓은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테스트.R을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A는 1, B는 2, A 플러스 B는 얼마냐 뭐 이런 걸 찍으라고 했는데 찍게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행하는 게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get working directory 불러보면은 통계학 R 소개라는 폴더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모든 작업이 이제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R을 실행시키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작업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는 주제가 A, B, C 세 개가 있다. 그러면 A 폴더에서 일을 하고 어느 날은 B 과제를 한번 해야지. 그럼 B 폴더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지정하지 않게 되면 아까처럼 디폴더로 있는 데서 데이터가 막 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는 작업할 때 R을 열었을 때 바로 폴더를 체인지하고 폴더 체인지 해줘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래서 R 화면이 떴을 때 이 뒷부분에 보이는 것이 콘솔 창이라고 하고 코드 입력하고 결과가 거기 나타나요. 아까처럼 A는 얼마, B는 얼마 하고 A 플러스 B를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그 결과도 바로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콘솔 창에 결과와 코드 입력하고 결과도 거기 나온다. 그 다음에 사용한 코드를 모두 더해가지고 R 파일을 만들 때는 이런 편집키를 사용한다. 그럼 확장자는 .r, R로 만든다. 그러니까 확장자를 모든 확장자로 해놓고 나서 그걸 .r로 쓰면 돼요. 그래서 R을 시작하는 방법은 R 콘솔에 직접 입력하고 R 편집기에서 작성하고 그리고 여기서 실행한 거를 뭐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갖다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R이라는 걸 실행하라는 거거든요. 아까 내가 오류가 나서 잘 안 돼서 했던 것이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선택하여 실행하기까지 한꺼번에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행하면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R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R을 설치할 때는 베이스만 설치한 거거든요. 베이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패키지만 포함한. 그런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하게 돼요. 그러면 R 화면에서 패키지들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R 크람 미러를 설정하고 패키지를 불러오기를 해요. 크람 미러 설정하고 다시 패키지들에서 패키지를 설치하기.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건 크람 미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설치하라 하려 한다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패키지 목록이 쭉 나와요. 그래서 패키지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설치해요. 지정한 걸.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패키지 불러오기 위해서 한 번 더 불러와 줘야 돼요. 그걸 한번 좀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서 내가 클러스터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러를 설정하고 이게 왜 화면이 이쪽으로 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R을 사용할 때는 R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이 화면에만 나타나거든요. R 화면에만. 근데 뭔가 내가 잘 모르고 있었나 봐요. 다른 옵션이 있는지 다른 화면에 나타나네요. 여기 한국 첫 번째에서 미러 사이트를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R 패키지를 설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R 패키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목록을 불러오는 거예요. 목록. 그럼 얘가 이렇게 목록이 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뭘 해볼까요? 클러스터라는 걸 불러올게요. 아까 거기서 있던 게 뭐였죠? Gmodels였나요? 그 예제의 Gmodels를 불러올게요. FG. Gmodels가 있죠? 이거를 설치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모래시계가 좀 이렇게 하다 금방 설치가 되네요. 그렇게 설치하고 나면은 지금 내가 크란 미러를 설정했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 패키지를 설치했어요. 지금 설치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패키지를 불러와야 돼요. 맨 위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게 이제 베이스에 설치되어 있던 툴들이에요. 전부 다가. 근데 G모델스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원래는 G모델스가 없었는데 지금 내가 G모델스를 설치하면서 들어와 있으니까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G모델스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설치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물론 베이스만 갖고 웬만한 건 다 해요. 그 뭐 T테스트, 아노바 이런 건 다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것까지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